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0월 2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갑제닷컴 대표 조갑제 씨는 상당히 시류를 읽는데 능숙한 사람이죠.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판단을 합니다.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원래는 우파 진영에 있다가 대선 때 이재명 지지를 선언을 하고 이재명이 당선된 후에도 식사도 같이 하고 정규재 씨와 같이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아직 5달도 채 안 되는데 다시 변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변절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변절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근 들어서 뭔가 이재명 정권이 초단기에 끝날 수 있다는 이 느낌을 갖게 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틀기 위해서 이 사법부를, 법원을 말살하려는 그런 책동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난을 하고 또 이재명의 재판이 속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속행이 되면은 초장기에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사법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축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사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분명히 반응을 보일 것이고 그 반응은 이재명의 재판 속행, 특히 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선거법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의 임기 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말을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실제로 재판이 재개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갑제 대표의 이 발언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내용하고 큰 줄거리에서 일맥상통합니다. 그만큼 이재명 쪽에 가 있었지만 본인이 이 4개월이 조금 지나는 시점에 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 그런 그 느낌을 가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조갑제 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안 이것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사법부를 계속 코너에 몰게 되면은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 목적을 다수 국민들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법부를 흔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연하죠. 이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대법원을 상대로 이렇게 말살을 하려는, 사법부를 말살을 하려는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천천히 해도 되는 거죠.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데 본인의 재판이 언제 재개가 될지도 모르고 불안하니까 이것부터 지금 손댄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의도가 불순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조갑제 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특히 구체적으로 꼬집습니다. 대법원 정원, 대법관 정원이죠. 대법관 정원 재판 소원제, 사심제도로 가는 거 이런 것은 우리나라 70여 년 동안의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은 사전 검토도 하고 공론화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리고 정치인이 아닌 판검사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정치인이 하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을 무시를 하면 안 된다. 전략을 짜는데 군인들은 아예 배제해버리고 군인들이 반대하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전문가를 무시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민주당이 이 사법제도 개편을 하는 명분으로 일부 판사, 검사들의 일탈 행위를 언급을 하는 데 대해서 판사들이 술 접대를 받고 지금 직영 판사가 아니고 그 전에 제주지법의 판사들 그리고 검사들의 정치 수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도 조갑제 대표는 지난 70여 년 동안 나쁜 것밖에 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검찰, 경찰, 판사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다.
자,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른 소리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일종의 부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본인도 4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원래는 이제 우파 진영 소속으로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은 것이죠.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 폄훼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반박을 다른 채널을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권의 정치쇼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법부 말살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청래가 지속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매우 위험하다. 야당이 해도 문제인데 여당의 2인자 아닌가. 대선 개입 주장은 근거가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집하기 한 소송을 빨리 내렸다고 해서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데 그거 근거 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대법원장을 어떻게 여건 안에서 대법원장도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큰 축인데 세 축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여건 안에서 흔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까 흔드는 것 아니냐는 그 주장이고, 또 민주당이 주장해온 4인 해동설, 무슨 뭐 조희대, 한덕수, 뭐 정상명 해서 네 사람이 뭐 만나서 대법원에 이재명 사건이 넘어오면은 이재명 사건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했다는 그 가짜 뉴스,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이 거짓말로 밝혀졌는데, 거짓말에 가담하거나 편들었던 사람들은 그 정도 거짓말이면 이혼직을 사퇴해야 된다. 아주 세게 이야기하죠. 이 서영교, 법사위에서 주장을 한 서영교,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 공sek거리로 삼은 부성찬, 이런 사람들은 아예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법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 서영교 법사위에서 계속 떠들고 있죠. 그리고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한다면,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법이 없는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오히려 내란적 상황이다. 내란적 상황이다. 이게 내란이다. 지금 보수 우파 정권에 대해서 내란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는데, 바로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 이게 내란이다.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인식이죠. 이재명 정권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권을 계속 연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게 내란이다는 지적입니다. 내란적 상황이고, 여당 2인자가 정청래 허위 선동에 근거해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다. 그리고 이 일부에서는 이재명도 정청래 때문에 머리 아프다. 너무 세게 나가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언론 기사도 나오죠.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 조갑제, 오래된 이 정치판을 봐온 입장에서 일종의 짜고치기를 한다는 인식을 피력을 했습니다. 여당이 대법원을 향해 총공세를 펴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이재명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겉으로는 처음엔 사법개혁을 무리하게 한다는 우려를 많이 표현을 했다. 이재명이. 그런데 그게 무시당하고 계속 끌려간다. 지금은 오히려 이재명이 같은 생각이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처음에는 끌려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이 역풍이 만만찮고 이재명이 초단기에 끌려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이재명도 사법부를 말살하는데 같이 짜고 치는 거다는 분석이죠. 아마도 정청래 또는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이번 기회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또 국민의 힘이 무력하니까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해 드리겠다고 설득한 것이 아닌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주렁주렁 달고 다니지 말고 무슨 시한폭탄처럼 5개 재판 연기해놨지만, 중단해놨지만 언젠가는 열려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다고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이야기한 것 아닐까. 자, 그런 그 추측이 가능할 정도로 강하게 지금 그 거칠게 뭐 폭주하듯이 몰아치고 있고, 사법부 말살,
그리고 이재명 재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도 속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재명 재판 재개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서 조갑재 씨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대법원장 너무 밟다가 낭패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이 라디오 방송에서 6월 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담당한 서울고법재판부가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했는데 법원이 코너로 몰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리면 재판 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 특히 서울고법원장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가능하다. 재판 재개가 임기 중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는 이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다. 큰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재판이 열리면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지금 이재건 부장판사 체제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재판을 미뤄버린 중단시켜버린 내년 1월, 2월에 법관 인사가 있고 거기는 이재건 부장판사가 그 서울고등법원에 한 4년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서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서울고등법원장도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좌파에서 볼 때 문제는 거기에서 유죄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형량만 정하면 되는데 한두 번 재판하고 만약에가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은 충분히 나오죠. 1심 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바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조기 대선이 또 치러져야 되는 거죠. 자, 조갑재 대표도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기일을 잡으면은 유죄는 이제 나온 거고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를 감안을 해서 권력 잡은 사람이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 이게 재판 재개가 되면은 완전히 권력을 내놔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당과 정권은 품위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까지 나오도록 만드느냐. 이 부분은 좀 이재명 쪽 그 입장에 서서 이재명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도 했지만 어쨌든 이 좌파에 전향을 했던 조갑재 대표가 이제 취임한 지 아직 5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이재명의 초단기 낙마 가능성까지 초단기 퇴진 가능성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요 시간에 다른 오늘 정치 현안들과 같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